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오늘도 김수연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알람도 필요 없었다. 30해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다. 옆자리를 보니 남편 박정우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푹신한 베개를 껴안고 자는 모습이 어딘가 어린아이 같았다. 수연은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고요했다. 25평 아파트는 결코 넓지 않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수연만의 공간이 되었다.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고 멀리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보였다. 수연은 정수기에서 물 한 컵을 따라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촉이 또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일깨웠다. 냉장고를 열자 어제 저녁 남은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수연은 시금치 나물과 멸치볶음, 김치를 꺼내 식탁에 올렸다. 밥솥 버튼을 누르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이 모든 동작이 기계처럼 자연스러웠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해온 일이었으니까.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연은 고개를 돌렸다. 정훈이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부엌 문 앞에 서 있었다.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의 그는 여전히 잠이 덜 깬 얼굴이었다. 일찍 일어났네? 몇 시야? 5시 반이에요. 아직 이른데? 좀 더 자지 그래. 괜찮아요. 어차피 일찍 일어나는 거 습관이 됐으니까. 정우는 하품을 하며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수연은 다시 찌개를 저으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어느새 등이 굽었고 머리숱도 많이 줄어들었다. 결혼할 때만 해도 까만 머리에 당당한 어깨를 가진 청년이었는데 세월은 그를 평범한 중년 남자로 만들어버렸다. 오늘 저녁에 늦는다고 말했지? 정훈이 뉴스를 보며 물었다. 응. 무슨 일 있어요?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 요즘 프로젝트 마무리하느라 다들 고생했다고 팀장님이 한턱 쏜대. 또 금요일에 회식이네요. 수연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였다. 정우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금요일마다 늦게 들어왔다. 한두 번이면 몰라도 벌써 4번째였다. 요즘 바쁘잖아. 이해해줘. 맨날 금요일만 바쁜가 봐요. 뭐? 무슨 소리야 그게. 정훈이 고개를 돌려 수연을 쳐다봤다. 눈빛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에요. 그냥 한 말이에요.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차피 따지고 들어봐야 싸움만 날 뿐이었다. 30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남편과의 다툼은 언제나 자신이 지는 게임이라는 것이었다. 목소리를 높이면 집안 분위기 망친다는 소리를 들었고 조용히 불만을 표현하면 예민하다는 말을 들었다. 결국 참는 게 상책이었다. 아침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정우는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었고 수연은 건너편에 앉아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남편을 바라봤다. 언제부터였을까? 식탁에서 마주 앉아도 할 말이 없어진 게 예전에는 아이들 이야기라도 했는데 큰딸 민지는 결혼해서 제주도로 내려갔고 작은 아들 준호는 군대에 있었다. 이제 집에는 둘만 남았다. 나 출근한다. 정훈이 밥그릇을 밀어내며 일어났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히 다녀와요. 응.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수연은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봤다. 남편이 먹다 남긴 밥그릇, 반쯤 비워진 국그릇, 흩어진 반찬 접시들. 수연은 한숨을 쉬며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자 어깨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벽시계가 6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직 해가 채 뜨지 않은 시간이었다. 수연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다. 젊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싸우는 장면이었다. 수연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다. 요리 프로그램, 홈쇼핑, 뉴스. 어느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수연은 텔레비전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다. 옷장을 열어 운동복을 꺼내 입었다. 요즘 들어 몸이 무거워진 것 같아서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 쓸데없는 생각만 들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11월 초의 날씨는 제법 쌀쌀했다. 수연은 재킷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단지 안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다. 가끔 조깅하는 젊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인들이 보였다. 어머, 수연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수연이 돌아보니 같은 동에 사는 이미숙이었다. 수연과 같은 나이 또래의 미숙은 몇 년 전부터 단지 내 헬스장을 다니며 친해진 사이였다. 미숙 씨 이렇게 일찍? 아침 운동 나왔어요. 요즘 살이 너무 쪄서 말이에요. 수연 씨도 산책 나오셨어요. 네, 요즘 몸이 무거워져서요. 같이 걸을까요? 그러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나저나 남편은 잘 지내요.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던데. 그럭저럭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도 회식이라고 밤 11시에 들어왔더라고요. 술 냄새 진동하고. 미숙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남편들은 다 그런가 봐요. 수연도 웃으며 받아쳤다. 하지만 웃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다. 정말 모든 남편이 다 그런 걸까? 아니면 자신의 남편만 유독 그런 걸까? 그래도 수연 씨 남편은 성실하잖아요.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미숙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정우는 성실했다. 한 번도 월급을 떼먹은 적이 없었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왜일까? 요즘 들어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두 사람은 한 바퀴를 돌고 헬스장 앞에서 헤어졌다. 수연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시계를 보니 벌써 8시가 넘었다.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수연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다. 딸 민지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신가요? 수연은 답장을 보냈다. 잘 지내. 넌 어떠니? 아기는? 곧바로 답장이 왔다. 아기는 잘 지내요. 요즘 밤에 잘 자서 좀 나아졌어요. 엄마도 건강 챙기시고 아빠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알았어. 너도 건강 조심해. 수연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딸의 메시지를 읽으니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민지가 어렸을 때가 생각났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치마폭에 매달려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던 모습. 밤에 악몽을 꾸면 엄마 방으로 달려와 이불 속으로 파고들던 모습. 그런 딸이 이제는 엄마가 되어 제주도에서 살고 있었다. 수연은 텔레비전을 다시 켰다. 뉴스에서는 경제 소식이 흘러나왔다. 주식 시장이 어떻고 부동산 가격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들. 수연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사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연은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다. 혼자 먹는 점심은 언제나 허전했다. 예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혼자였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스마트폰이 울렸다. 정훈이었다. 여보, 나야. 응, 무슨 일이에요? 저녁에 좀 늦을 것 같아. 회식 끝나고 2차 갈 수도 있대.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또 늦게 들어와요. 수연의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다. 회사 일인데 어쩌겠어. 이해 좀 해줘. 매번 금요일마다 늦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날도 아니고.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회식이라니까. 정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이 가슴을 짓눌렀다. 오후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수연은 집 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저녁 반찬을 준비했다. 일을 하는 동안에는 생각이 덜했다. 하지만 일이 끝나고 소파에 앉으면 다시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다. 저녁 7시가 되었다. 수연은 혼자 저녁을 먹었다.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 혼자 먹는 저녁은 맛이 없었다. 수연은 밥을 반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식욕이 없었다. 텔레비전을 켜고 드라마를 봤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꾸 정훈 생각만 났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정말 회식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생각이었다. 정훈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을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겠는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킬 때까지 정훈은 돌아오지 않았다.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는 척하며 남편을 기다렸다. 드라마는 벌써 2편이 지나갔지만 수연은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현관문을 향한 시선만 계속 돌아갈 뿐이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훈이 들어왔다.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다. 아직 안 잤어? 정훈이 신발을 벗으며 물었다. 말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기다렸어요. 늦었네요. 회식이 길어졌어. 팀장님이 자꾸 술을 권해서 말이야. 정훈은 거실로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수연은 남편의 옷차림을 훑어봤다. 양복 재킷에 묻은 먼지, 약간 흐트러진 넥타이, 그리고 와이셔츠 깃에 묻은 붉은 자국. 그게 뭐예요? 수연이 가리키며 물었다. 뭐? 와이셔츠에 묻은 거요. 립스틱 아니에요. 정훈이 당황한 듯 고개를 숙여 자신의 옷깃을 봤다. 그리고는 웃으며 손을 휘저었다. 아, 이거? 회식 자리에 여직원들도 있었잖아.
술 취해서 부딪혔나 봐. 여직원이요? 응. 우리 팀에 새로 들어온 애들. 젊은 애들이라 술을 못 마셔서 자꾸 비틀거리더라고. 정훈의 설명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속 불안은 더 커졌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립스틱 자국이 묻을 만큼 가까이 부딪혔다는 게 이상했다. 씻고 자요. 수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정우는 휘청거리며 욕실로 들어갔다.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다. 수연은 거실에 혼자 남아 남편이 벗어놓은 재킷을 집어들었다. 코를 가까이 대자 술 냄새와 함께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여자 향수였다. 수연의 손이 떨렸다. 재킷 주머니를 뒤적였다. 지갑, 차 열쇠, 그리고 영수증 한 장. 수연은 영수증을 펼쳤다. 어느 레스토랑의 것이었다. 날짜는 오늘, 시간은 저녁 6시. 금액은 12만 원. 회식이라고 했는데 왜 레스토랑 영수증이 있는 걸까? 더구나 금액도 이상했다. 12만 원이면 두 사람이 먹기 딱 좋은 금액이었다. 수연은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뭘까? 정말 의심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걸까? 샤워를 마친 정훈이 침실로 들어왔다. 수연도 따라 들어갔다. 침대에 누우니 천장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 정훈의 숨소리가 들렸다. 곧 코를 골기 시작했다. 얼마나 피곤하면 이렇게 빨리 잠이 들까? 수연은 잠이 오지 않았다. 영수증 생각, 립스틱 자국 생각, 향수 냄새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다. 수연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정훈의 재킷을 다시 집어들고 주머니를 뒤졌다. 혹시 다른 것은 없을까? 지갑을 열어봤다. 신용카드, 현금, 그리고 명함 몇 장. 수연은 명함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거래처 사람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한 장의 낯선 명함. 강민의 마이너스 마케팅 팀 대리. 뒷면에는 손글씨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작은 하트 이모티콘. 수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뭘까? 왜 명함 뒷면에 하트가 그려져 있는 걸까? 수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그 번호를 저장했다. 강민이, 이 사람이 누구지?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정훈보다 먼저 일어났다. 여전히 새벽 5시였다. 하지만 오늘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온종일 명함 생각만 했다. 강민이, 마케팅팀 대리. 나이가 어떻게 될까? 젊을까? 예쁠까?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정훈이 일어나 식탁에 앉았다.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기 시작했다. 어제 회식은 어땠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그랬지. 술 많이 마셔서 머리가 좀 아파. 어디서 했어요? 회사 근처 고깃집. 왜? 아니요. 그냥 물어봤어요. 고깃집이라고 했다. 하지만 영수증은 레스토랑 것이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오늘 토요일이니까 집에 일찍 올 거예요. 응. 특별한 일 없으면 일찍 올게. 정우는 밥을 다 먹고 출근했다. 토요일에도 회사에 나가는 것이 최근 들어 잦아졌다. 예전에는 주말에는 집에서 쉬었는데 수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다. 확인해 봐야 할까? 정훈의 스마트폰을 봐야 할까?
하지만 그러다 들키면 어떡하지?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남편 핸드폰을 몰래 본 적이 없었다. 그건 신뢰의 문제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뭔가 이상했다. 확인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오후가 되자 수연은 결심했다. 정훈의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다. 각종 서류들, 영수증들, 그리고 또 다른 레스토랑 영수증.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 금액은 15만 원. 수연은 서랍을 더 뒤졌다. 또 다른 영수증들이 나왔다. 모두 금요일 날짜였다. 그리고 모두 레스토랑이나 카페 영수증들이었다. 금액도 비슷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수연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금요일마다 누군가와 만나고 있다는 뜻일까? 회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나왔어. 정훈의 목소리였다. 생각보다 일찍 돌아왔다. 수연은 황급히 영수증들을 서랍에 넣고 서재를 나왔다. 어머, 벌써 왔어요. 응. 일이 일찍 끝나서. 정훈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그런데 표정이 밝았다. 스마트폰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걸까? 저녁 뭐 먹을래요? 아, 나 저녁 약속 있어. 대학 동기들 만나기로 했거든. 토요일 저녁에요. 응.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서.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 혼자 먹어. 정훈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에 입지 않던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 면도도 다시 하고 머리에 왁스까지 발랐다. 마치 데이트 나가는 사람 같았다. 그럼 다녀올게. 정훈이 현관문을 나섰다. 수연은 창문으로 남편이 차를 몰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건 이상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다. 대학 동기를 만난다는 말도 의심스러웠다. 정훈은 평소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수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어제 저장해둔 번호를 봤다. 강민이. 전화를 걸어볼까? 아니면 메시지를 보낼까?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수연은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정훈 씨를 아시나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연은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다. 30해를 함께한 남편을. 하지만 이미 늦었다. 메시지는 전송되었다.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네, 알아요. 같은 회사 다니는데요. 누구세요?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역시 회사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명함 뒷면에 하트를 그렸을까? 저는 박정훈의 아내입니다. 혹시 통화 가능할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수연은 후회했다. 너무 직접적이었나? 하지만 이미 보낸 메시지였다. 잠시 후 전화가 걸려왔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강민희입니다. 목소리는 젊었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들렸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남편 명함에서 번호를 봤어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미니의 목소리가 긴장한 듯 떨렸다. 혹시 남편이랑 자주 만나시나요?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그게 미니가 말을 더듬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알 권리가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해요. 저 정훈 씨랑 미니의 목소리도 떨렸다. 말씀하세요. 저희 사귀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수연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전화는 끊어졌다. 수연은 스마트폰을 쥔 채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30에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에게 이럴 수 있을까? 수연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창밖이 어두워졌다. 밤이 되었다. 정우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걸까? 수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뭔가 해야 했다. 확인해야 했다. 수연은 정훈의 서재로 다시 들어갔다. 이번에는 더 철저히 뒤졌다. 책상, 서랍, 책장, 옷장까지. 그리고 마침내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정훈과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 레스토랑에서, 카페에서, 공원에서.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다. 웃고 있었다. 수연의 손이 떨렸다. 이게 강민희인가? 사진 속 여자는 정말 젊고 예뻤다. 긴 머리에 하얀 피부, 화사한 미소. 수연 자신과는 너무나 달랐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가장 오래된 것은 6개월 전이었다. 6개월. 반년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수연은 상자를 닫고 제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침실로 가서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남편을 문제 삼아야 하나? 아니면 못 본 척 해야 하나?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났다는 것. 30해의 세월도, 두 아이도, 함께한 추억들도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다. 수연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밤은 깊어갔다. 시계가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다.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쥐어져 있었다. 오늘은 다르게 맞이하기로 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더 이상 피해갈 수 없었다. 30년의 결혼 생활에서 지금까지 남편에게 화를 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참고 또 참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현관문이 열렸다. 정훈이 들어왔다. 역시나 술 냄새를 풍기며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연이 거실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다. 아직 안 잤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앉으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평소와 달랐다. 정우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다.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이게 뭐예요? 수연이 사진들을 탁자 위에 던졌다. 사진들이 흩어지며 정훈과 강민희의 모습이 드러났다. 레스토랑에서 마주보며 웃고 있는 모습,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정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건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커졌다.
같이 산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다. 대답해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강민이가 누구냐고요? 미안해. 정훈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한테 해줄 말이 미안하다는 것밖에 없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됐다. 울면 지는 거였다.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요. 6개월이나 만났으면서 수연이 가장 오래된 사진을 집어들었다. 뒷면에 적힌 날짜를 가리켰다. 6개월 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회식이라고 야근이라고 동창 모임이라고. 그 시간에 이 여자를 만났던 거죠. 정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인정이었다. 당신이 그럴 사람인 줄 몰랐어요. 수연의 목소리에 깊은 배신감이 묻어났다. 정말 몰랐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는데, 성실하다고 믿었는데, 가족을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수연이 소리쳤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30년이에요, 30년. 내가 당신을 위해 산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 청춘을 다 바쳐서 당신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대가예요. 수연아, 나한테 수연이라고 부르지 마요. 수연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여자는 뭐예요? 나이가 얼마나 되는데요? 보니까 한참 어린 것 같던데. 그건 몇 살이냐고요? 32. 정훈의 대답에 수연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32? 우리 딸보다 겨우 4살 많네요. 딸뻘 되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정말 미안해. 처음엔 그냥 회사 후배였어. 업무 때문에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비웃음으로 가득 찼다. 사랑? 당신이 사랑이 뭔지나 알아요. 30년 동안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힘들어도 참고 외로워도 참고 그게 부부 사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당신은 그 시간에 뭘 했어요? 젊은 여자 만나서 연애놀이 한 거예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대답 좀 해요. 나한테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요? 수연이 냉소를 지었다. 뭘 용서하라는 거예요? 바람핀 거요? 거짓말한 거요? 아니면 30의 결혼 생활을 망친 거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잘못을 알면 뭐해요?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인데. 수연은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다. 갑자기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 여자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전화 왔던데. 정훈이 고개를 들었다. 놀란 표정이었다. 민희한테 전화했어? 민이요. 이름도 다정하게 부르네요. 수연이 비꼬았다. 그래요, 전화했어요. 당신 명함에 있던 번호로. 그랬더니 사귄다고 하더군요. 당신이랑. 정훈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이제 그 말 듣기도 싫어요. 수연은 눈물을 닦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뭐?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여자랑 계속 만날 건가요? 아니면 헤어질 건가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도 잘 모르겠어. 모르겠다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지금 나한테 모르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말을 해봐요. 난 민희를 사랑해. 그 한마디가 수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뭐라고요? 미안해. 하지만 사실이야. 난 민희를 사랑해. 수연은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사랑한다고요. 고작 6개월 만난 여자를 사랑한다고요. 그럼 나는 뭐예요? 30년을 같이 산 나는 당신도 사랑해. 하지만 뭐요? 하지만 민희는 달라. 민희랑 있으면 내가 젊어진 것 같아.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수연은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게 자신의 남편이 하는 말인가?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미안해. 하지만 내 솔직한 마음이야. 솔직한 마음요? 좋아요. 그럼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수연이 정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혼해요. 뭐? 정훈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봤다. 이혼하자고요. 당신이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이제 우리 결혼 생활은 끝난 거예요. 수연아, 진정해. 우리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얘기는 무슨 얘기요? 당신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데 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아이들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마요. 수연은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오늘은 거실에서 자요. 그리고 내일부터 짐 싸서 나가세요. 수연아, 정훈이 뒤따라왔지만 수연은 침실 문을 쾅 닫아버렸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졌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한순간에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붓기가 가라앉지 않은 얼굴로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니 정우는 소파에서 잠이 든 상태였다. 수연은 남편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는데 스마트폰이 울렸다. 강민이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민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만나고 싶어요. 수연의 말에 민희는 잠시 침묵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 장소를 정했다. 시내 한 카페였다. 오후 2시 수연은 카페에 먼저 도착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손이 떨렸다. 곧 그 여자를 만나게 된다. 남편을 빼앗은 여자를. 10분쯤 지났을까? 카페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긴 생머리, 하얀 피부, 날씬한 몸매. 사진에서 본 그대로였다. 강민이었다. 민희는 수연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수연은 민희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20대 여자들이 입을 법한 짧은 치마에 흰 블라우스. 화장은 옅게 했지만 젊음 자체가 빛났다. 사모님, 민희가 수연 앞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수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인사했다. 커피 시킬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민희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았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훈 씨. 아니, 제 남편이랑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같은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제가 마케팅팀이고 박 부장님이 기획팀이셔서. 부장이라고 불러요. 네. 회사에서는 그럼 밖에서는요? 뭐라고 불러요? 미니가 얼굴을 붉혔다. 정훈 씨라고 부릅니다. 수연은 비웃음이 나왔다. 자기 남편을 다른 여자가 이름으로 부른다니. 언제부터 만났어요? 6개월 전부터입니다. 6개월. 꽤 오래됐네요. 수연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처음엔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누가 먼저 고백했나요? 저는 미니가 말을 더듬었다. 사실대로 말하세요. 정훈 씨가 먼저 고백했어요.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이 먼저였다니. 뭐라고 하던가요? 저한테 자꾸 끌린다고. 나이는 많지만 나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수연은 손을 꽉 쥐었다. 진심으로 좋아한다니. 그럼 나한테는 진심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저도 정훈 씨가 좋았어요. 나이는 많으셔도 다른 남자들보다 훨씬 성숙하시고 배려심도 많으시고. 그만해요. 수연이 손을 들어 미니를 막았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내 남편 칭찬을 당신한테 들을 생각은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이 뭔데 남의 남편을 빼앗아요. 당신도 나이가 30이 넘었으면 유부남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텐데요. 알아요. 잘 알아요. 하지만 뭐요? 사랑이 그렇잖아요. 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랑이요? 수연이 비웃었다. 6개월 만난 게 사랑이에요. 당신 나이에는 그게 사랑인가 보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30년을 같이 살면서 늙어가는 거예요.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고 그렇게 평생을 함께하는 거예요. 사모님, 당신은 그럴 수 있어요. 내 남편이 늙고 병들어도 옆에 있어줄 수 있어요. 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 못하죠.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젊으니까. 지금은 재미있고 설레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남편은 더 늙을 거고 당신은 지금의 내 나이가 될 거예요. 그때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는 진심이에요. 미니가 고개를 들어 수연을 쳐다봤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도 처음엔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부남을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정훈 씨를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평생이요? 수연이 냉소를 지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30년을 같이 산 나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니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저는 정훈 씨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 말에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당신 부모님은 알아요. 딸이 유부남을 만난다는 거. 미니의 얼굴이 굳었다.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럼 말해봐요. 부모님한테 결혼한 남자를 사랑한다고. 그 남자 아내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걸 다 무너뜨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해봐요. 수연의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하지만 수연은 신경 쓰지 않았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까지. 우리 딸은 지금 결혼해서 제주도에 살아요. 아들은 군대에 있고요. 그 애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해요? 아빠가 젊은 여자 만나서 바람 피웠다고? 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요. 그 말 지겹다고요. 수연은 가방을 집어들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네, 우리 남편한테 뭐라고 했어요? 이혼하라고 했어요? 민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그랬어요. 수연은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그래요. 당신 뜻대로 되게 해줄게요. 네? 이혼할 거예요. 나도 그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으니까.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는 아내를 배신한 사람이에요. 당신한테도 언젠가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수연은 카페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강민희를 만나고 나니 더 화가 났다. 저렇게 젊고 예쁜 여자를 어떻게 이기겠는가. 50대 중반의 자신이 30 초반의 여자와 경쟁이 되겠는가. 집에 도착하니 정훈이 짐을 싸고 있었다. 큰 여행 가방에 옷가지들을 넣고 있었다. 수연은 침실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나가는 거예요. 응. 당분간 모텔에서 지낼게. 그 여자 집으로 안 가요. 정훈이 고개를 들었다. 민희 만났어? 네. 오늘 오후에 만났어요. 뭐라고 하던데? 뭐라고 하긴. 당신을 사랑한다고 포기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정말 이혼할 거예요. 정훈은 대답하지 않고 짐을 계속 쌌다. 대답 좀 해요. 나도 잘 모르겠어. 또 모르겠다고요? 당신 그 말밖에 할 줄 몰라요. 시간을 좀 줘. 생각 좀 해볼게. 생각이요? 뭘 생각해요? 나랑 살지 그 여자랑 살지? 정훈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짐을 다 싸고 가방을 들었다. 일단 며칠 나가 있을게. 그동안 서로 생각 좀 하자. 좋아요. 나가요. 다시는 돌아오지 마요. 정훈이 수연을 돌아봤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쳤다. 수연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구나. 30년이라는 세월이. 며칠이 지났다. 정우는 전화도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수연도 연락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수연은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밖에 나가기가 싫었다. 아는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고 혹시 소문이 퍼질까 두려웠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없으세요?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아, 민지야. 엄마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진짜요? 아빠는 잘 계세요? 민지의 질문에 수연은 멈칫했다. 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빠가 바람 피워서 집을 나갔다고? 응, 아빠도 잘 지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딸한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엄마, 제가 다음 주에 잠깐 올라갈게요. 아기 봐줄 사람이 생겨서요. 그래? 언제 와? 다음 주 금요일이요. 주말에 있다가 월요일에 내려갈 거예요. 알았어.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수연은 한숨을 쉬었다. 딸이 온다. 어떻게 하지? 정훈 없이 어떻게 설명하지? 수연은 정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지가 다음 주에 온대요.
그때까지는 집에 있어 주세요. 한참 뒤에 답장이 왔다. 알았어. 짧은 답장이었다. 수연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그 주 금요일 민지가 도착했다. 수연은 현관문을 열어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어머, 우리 딸. 잘 왔어? 엄마, 민지가 짐을 들고 들어왔다. 뒤따라 사위도 함께 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잘 왔어. 아기는? 이번엔 시어머니가 봐주시기로 하셔서 우리만 왔어요. 그래. 들어와. 거실로 들어서는 민지가 주변을 둘러봤다. 아빠는요? 아빠는 회사에 갔어. 금요일 저녁인데 야근이에요? 응, 요즘 프로젝트 바빠서. 거짓말이 또 나왔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정훈이 집에 들어왔다. 민지를 보자 반가운 듯 안았다. 아이고, 우리 딸. 잘 왔어? 아빠, 사위도 잘 왔어. 오랜만이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수연과 정훈 사이의 분위기는 어색했다. 민지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분위기가 좀... 무슨 일? 아무 일도 없는데. 정훈이 웃으며 말했다. 진짜 아무 일 없어요? 그래, 없어. 왜 자꾸 물어? 하지만 민지는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평소 같으면 떠들썩했을 식탁이 조용했다. 수연과 정훈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식사 후 정훈은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민지가 설거지를 도우며 수연에게 물었다. 엄마, 진짜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없다니까. 엄마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살도 빠지신 것 같고. 그냥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래. 정말요? 아빠랑 싸우신 거 아니에요? 수연은 대답하지 않고 설거지만 계속했다. 엄마, 민지야, 엄마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민지는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날 밤 민지 부부는 작은 방에서 잤다. 수연과 정우는 침실에서 각자 이불을 덮고 누웠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민지가 눈치챈 것 같아. 정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게요. 당신이 티를 너무 많이 냈어요. 미안해. 또 미안하다는 말이네요. 수연은 정훈에게 등을 돌렸다. 민지 가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건 생각했어요. 우리 어떻게 할지. 정훈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수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뭐라고요? 수연이 돌아 누웠다. 다시 시작하자고. 내가 잘못했어. 미니하고는 정리할게. 정말이에요. 응. 내가 잘못 생각했어. 우리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 수연의 가슴이 뛰었다. 남편이 돌아온다. 그 여자를 포기한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이 들었다. 정말일까? 진심일까?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할 건데요? 헤어지자고 할게.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게. 약속해. 정훈이 수연의 손을 잡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편의 손길이었다. 믿어도 돼요. 응. 날 믿어줘. 수연은 눈물이 났다. 안도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여전한 불안 때문이었을까? 알았어요. 한 번만 더 믿어볼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화해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정말 그 여자와 헤어질까?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었다. 민지가 돌아간 후 집안 분위기는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였다. 정우는 예전처럼 저녁에 일찍 들어왔고 주말에는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수연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쩌면 정말 달라진 걸까? 어쩌면 그 여자와 정리한 걸까? 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다. 수연은 여전히 남편의 행동을 관찰했다. 퇴근 시간 스마트폰을 보는 빈도, 샤워하는 횟수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이 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정훈이 또다시 늦게 들어온다고 전화했다. 여보,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좀 늦을 것 같아. 또요? 어쩔 수 없어. 팀장님이 급하게 잡은 회의거든. 몇 시쯤 들어올 건데요? 아마 9시쯤? 알았어요. 수연은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불안했다. 정말 회의일까? 아니면 또 그 여자를 만나는 걸까? 저녁 6시 수연은 결심했다. 확인해 봐야겠다.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다. 수연은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정훈의 회사로 가기로 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이동했다. 정훈의 회사는 강남에 있었다. 빌딩 앞에 도착한 수연은 로비 근처 커피숍에 자리를 잡았다. 창가 자리에서 회사 출입구가 보였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다. 6시 반, 7시. 사람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다. 수연은 커피를 홀짝이며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7시 반쯤 드디어 정훈이 나타났다. 수연은 숨을 죽였다. 그런데 정훈은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 여자가 있었다. 강민이었다. 수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희가 웃으며 정훈의 팔을 잡았다. 정훈도 웃고 있었다. 수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따라가야 했다. 두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 했다. 정훈과 민희는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수연도 멀찌감치 뒤따랐다. 두 사람은 전철을 타고 이동했다. 수연도 같은 칸에 탔지만 맨 끝자리에서 얼굴을 가렸다. 새 정거장을 지나 두 사람이 내렸다. 수연도 급히 따라 내렸다. 주변은 번화가였다. 각종 레스토랑과 카페가 즐비했다. 정훈과 민희는 어느 이탈리아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수연은 레스토랑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봤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메뉴를 보며 웃고 있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거짓말이었다. 다 거짓말이었다. 민희와 헤어졌다는 것도, 다시 시작하자는 것도. 수연은 레스토랑 문을 밀고 들어갔다. 종업원이 다가왔지만 수연은 무시하고 정훈의 테이블로 걸어갔다. 여보, 정훈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수연아. 회의가 길어진다고 했죠.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게 회의예요. 정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희도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대답 좀 해봐요. 이게 회의냐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다. 밖에서 얘기하자. 정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수연이 손으로 막았다. 여기서 해요. 당신 애인 앞에서. 수연아, 제발. 제발은 무슨. 나한테 거짓말했잖아요. 민희하고 헤어졌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설명해봐요. 정우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나도 헤어지려고 했어. 진짜로. 근데 근데 뭐요? 못하겠더라고. 민희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그 말에 수연은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그래요. 포기 못하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듣기도 싫어요. 수연이 민희를 쳐다봤다. 당신도 참 대단하네요. 남의 남편을 이렇게까지 붙들고 있다니. 민희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죄송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예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을 같이 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날마다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도 나한테 다시 시작하자고 하고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알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것 같아요. 수연이 테이블을 탁 쳤다. 물잔이 흔들렸다. 이혼해요. 당장 이혼합시다. 수연아, 나 이제 진짜 끝이에요. 더 이상 못 참아요. 당장 내일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 서류 준비할 거예요. 수연은 돌아서서 레스토랑을 나왔다. 뒤에서 정훈이 따라왔다. 수연아, 잠깐만. 따라오지 마요. 얘기 좀 하자. 제발. 정훈이 수연의 팔을 잡았다. 수연은 팔을 뿌리쳤다. 놔요. 이제 나한테 손대지도 마요. 수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거 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수연은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정훈이 계속 뒤따랐지만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전철에 올라타고 문이 닫히는 순간 수연은 창밖에 정훈을 마지막으로 봤다.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편의 모습. 수연은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집에 돌아온 수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혼을 해야 하나? 정말 30회를 이렇게 끝내야 하나? 다음 날 아침 수연은 결심했다. 변호사를 만나야겠다. 그 전에 확실히 알아봐야 할 것들이 있었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수연은 정훈의 서재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더 철저히 뒤졌다. 통장, 카드 명세서, 각종 서류들, 모든 것을 확인했다. 서랍을 뒤지다가 수연은 한 봉투를 발견했다. 병원 봉투였다. 안을 열어보니 진단서가 들어 있었다. 수연은 진단서를 읽기 시작했다. 환자명 강민희. 진단명 임신 8주. 수연의 손이 떨렸다. 임신?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날짜를 확인했다. 한 달 전이었다. 수연은 더 뒤적였다. 또 다른 서류가 나왔다. 산부인과 예약 확인서였다. 다음 주 검진 예약이 잡혀 있었다. 수연은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민희가 정훈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뜻인가? 수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불륜도 충격이었지만 임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수연은 진단서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스마트폰이 울렸다. 정훈이었다. 여보, 나야. 어젯밤 일은 정말 미안해. 임신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뭐? 강민희가 임신했냐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진단서 봤어요. 당신 서재에 있더군요. 정훈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 임신했어. 수연은 웃음이 나왔다. 기가 막혀서 나온 웃음이었다. 축하해요. 50대 후반에 아빠가 되시네요. 수연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낳을 거예요. 그건 대답 좀 해봐요. 민희는 낳고 싶대. 수연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럼 당신은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정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낳았으면 좋겠어. 뭐라고요? 미안해. 하지만 내 아이잖아. 포기할 수가 없어. 수연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스마트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소파 쿠션을 집어 던졌다. 이런 미친. 욕이 나왔다. 평생 욕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다. 수연은 스마트폰을 들고 딸 민지에게 전화했다. 엄마, 민지야, 엄마야. 어머,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민지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너네 아빠가 바람 피웠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요? 바람 피웠어. 회사 후배랑.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6개월이나. 진짜요? 아빠가? 응. 그것도. 그 여자가 임신했대. 뭐?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임신이요? 아빠 아이를? 응. 수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지금 당장 올라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제가 올라가서 아빠한테 따질 거예요. 민지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다. 엄마 그냥 계세요. 제가 내일 아침 첫 차로 올라갈게요. 전화를 끊고 수연은 소파에 쓰러졌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 결혼 생활, 가족 미래, 모든 것이. 다음 날 아침 민지가 도착했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다. 엄마, 민지가 수연을 껴안았다. 수연은 딸의 품에서 또 울었다. 엄마 많이 힘드셨죠? 응. 아빠는 어디 있어요? 모텔에 있대. 제가 전화할게요. 민지는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나 민지야. 민지야? 왜 전화를? 아빠, 진짜예요? 바람 피운 거? 정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좀 하세요. 임신까지 시켰다면서요? 민지야, 아빠가. 아빠가 뭐예요?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알아요? 동생은? 아직 준호가 군대에서 이 소식 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민지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빠 실망이에요. 정말 실망이에요. 민지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엄마 이혼하세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 같은 사람하고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민지야. 엄마 참지 마세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아빠 눈치 보지 말고. 수연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했다. 변호사 알아볼게요. 제 친구 남편이 변호사거든요. 그래. 알아봐줘. 민지는 그날 하루 종일 수연 옆에 있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딸의 존재가 큰 위로가 되었다.
저녁이 되자 민지는 정훈을 만나러 갔다. 수연은 말렸지만 민지는 듣지 않았다. 아빠 얼굴 한번 봐야겠어요. 뭐라고 변명을 하는지. 1시간 후 민지가 돌아왔다. 얼굴이 더 굳어 있었다. 어땠어? 아빠가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대요. 수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 이혼하고 그 여자랑 재혼하고 싶대요. 아기도 자기 아이니까 책임지고 싶다고. 수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실컷 욕했죠. 그리고 다시는 아빠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했어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을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가겠다니. 수연은 딸을 안아줬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일주일 후 수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민지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여자였다. 김수연 씨 상황은 대충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남편분이 불륜을 저질렀고 상대 여성이 임신까지 했다. 그리고 이혼을 원하신다. 맞죠? 네.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집이 하나 있고 예금이 좀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요. 남편분 명의로 된 거죠? 네. 전부 남편 명의예요. 그럼 먼저 재산을 파악해야겠네요. 통장 사본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거 구할 수 있으세요? 노력해 볼게요. 위자료는 청구하실 거죠? 당연하죠.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요. 수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좋습니다. 불륜 증거가 있으면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같은 거 있으세요? 사진은 있어요. 둘이 같이 찍은 거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다른 증거도 더 모아주시면 좋고요.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말했다. 임신 사실도 증거가 되나요? 당연하죠.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단순 불륜이 아니라 혼외 자식까지 만들었으니까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 여자도 고소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있어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괴했으니까요. 그럼 그것도 해주세요.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요. 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수연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뭔가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수연은 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정훈의 서재를 샅샅이 뒤졌다. 영수증, 카드 명세서, 사진,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다. 그리고 정훈의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결혼기념일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트북에는 더 많은 증거가 있었다. 미니와 주고받은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수연은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여서. 나도야. 매일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 빨리 이혼하고 우리 함께 살아요. 그래, 최대한 빨리 정리할게. 수연은 이를 악물었다. 빨리 정리하겠다고? 30년 결혼 생활을 그렇게 간단히 정리한다고? 더 스크롤을 내리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임신 검사했어요.
양성이에요. 정말 우리 아기, 네, 너무 기뻐요. 당신 아기를 가질 수 있다니. 나도 기뻐. 꼭 낳자. 우리 아기. 수연은 노트북을 덮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증거를 다 모아야 했다. 수연은 메신저 대화를 전부 캡처해서 저장했다. 그날 밤 정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연아, 나야. 무슨 일이에요?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얘기할 거 없어요. 변호사한테 다 맡겼으니까 그쪽 변호사하고 얘기하세요. 변호사? 정말 이혼하려고? 당연하죠. 다른 여자아이 가진 남편하고 어떻게 살아요? 수연아, 그리고 말이에요. 수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강민희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최대한 많이. 뭐? 남의 남편 빼앗아간 대가를 치러야죠. 수연아, 그건 너무하잖아.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요. 당신들이 나한테 한 게 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 받을 거예요. 집도 반은 내 거고 예금도 반은 내 거예요. 30년 동안 내가 집안일 하면서 당신이 일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건 싫으면 재판에서 싸우죠. 나 진짜 끝까지 갈 거예요. 수연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음 날 수연은 민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강민혜 씨, 네. 사모님, 나 김수연이에요. 한번 만나고 싶은데요. 만나서 뭐 하시려고? 걱정 마세요. 물을 뿌리거나 폭력을 쓰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할 말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카페에서 만났다. 이번에는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임신 축하해요. 민희가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봤다.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그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 거예요. 네? 출산 비용, 육아 비용, 교육비. 다 돈이죠. 그 사람이 다 대줄 수 있을까요? 민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위자료 줘야 하고 재산 분할도 해줘야 하니까. 수연이 냉소를 지었다. 그리고 당신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가정 파괴한 대가로. 뭐라고요? 민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가능하대요. 한 5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던데요. 5천만 원이요? 당신 연봉이 얼마예요? 한 4천? 그럼 1년치 넘게 받겠네요. 민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모님, 제발. 제발은 내가 할 말이에요. 제발 내 남편한테서 손 떼달라고. 하지만 이미 임신했으니 늦었다고요. 그건 당신 문제예요. 나는 상관없어요.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정에서 봐요. 끝까지 싸울 테니까. 수연은 카페를 나왔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복수가 시작되었다. 석 달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정우는 집에서 완전히 짐을 빼고 나갔다. 민희와 함께 작은 오피스텔에서 살기 시작했다. 아들 준호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아버지와 크게 싸우고 돌아갔다. 가족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오늘은 첫 조정 기일이었다. 수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맞은편에서 정훈과 그의 변호사가 들어왔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다. 정훈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다. 살도 빠지고 머리에 흰머리가 부쩍 늘었다. 수연도 마찬가지였다.
석 달 동안 10kg이 빠졌다. 김수현 씨와 박정훈 씨, 조정실로 들어오세요. 법원 직원이 호명했다. 네 사람은 조정실로 들어갔다.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산 분할 문제부터 얘기해 볼까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다. 현재 부부 공동재산은 아파트 한 채 시가 5억 원, 그리고 예금 2억 원, 총 7억 원 정도 되네요. 수연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저희 의뢰인은 반을 요구합니다. 3억 5천만 원입니다. 3억 5천이요? 정훈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그건 너무 과합니다. 아파트는 남편 명의고 예금도 남편이 번 돈입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제 의뢰인이 가사 노동을 통해 남편의 경제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당연히 반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두 변호사가 팽팽히 맞섰다. 조정위원이 중재에 나섰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아파트는 매각해서 반씩 나누고 예금도 반씩.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정훈이 고개를 저었다. 아파트를 팔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계속 살아야 해요. 왜요? 다른 곳에서 살면 되잖아요. 수연이 냉정하게 말했다. 미니 씨랑 오피스텔에서 사시면 되죠. 수연아, 여기서는 김수현 씨라고 부르세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니까. 정훈은 입을 다물었다. 조정위원이 다시 말했다. 그럼 아파트는 부인 명의로 하고 남편은 예금 전부를 가져가는 건 어떻습니까? 수연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동의합니다. 정훈의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은 이렇게 합의하고 다음은 위자료 문제입니다. 조정위원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부인 측에서는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네, 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수연의 변호사가 말했다. 5천만 원은 너무 과합니다. 2천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정훈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적당하다고요? 30년 이결혼 생활을 배신한 대가가 2천만 원이라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게다가 상대 여자는 임신까지 했잖아요. 이건 단순 불륜이 아니라 가정 파괴예요. 진정하세요, 김수현 씨. 조정위원이 수연을 진정시켰다. 그럼 중간을 잡아서 3,500만 원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수연의 변호사가 동의했다. 정훈의 변호사도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위자료는 3,500만 원으로 합의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기록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수연의 변호사가 말했다. 제 의뢰인은 강민희 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별도 소송이니까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정훈이 수연을 불렀다. 수연아, 아니 수연 씨. 잠깐만. 수연이 멈춰섰다. 뭐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정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소용없어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수연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에서 정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일주일 후 수연은 민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는데 변호사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김수연 씨, 이거 좀 보세요. 뭔데요? 강민희 씨에 대해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 사람 전과가 있네요. 전과요? 네. 2년 전에 다른 유부남과의 불륜으로 소송을 당한 적이 있어요.
수연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민희는 2년 전에도 유부남과 만나다가 그의 부인에게 고소를 당했고 위자료 2천만 원을 물었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무슨, 더 있어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강민희 씨의 계좌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남편분한테서 매달 300만 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6개월 동안. 300만 원씩이요? 네, 총 1,800만 원을 받았어요. 수연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럼 그 여자가 돈 때문에 우리 신랑을 만난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전과 기록을 보면 그때도 유부남한테 돈을 받아냈거든요. 수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민희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정훈이를 만났다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임신건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는데 뭐가 있는데요? 병원 기록을 보니까 임신 사실이 확인된 게 맞긴 한데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한데요? 임신 주차를 계산해 보면 남편분이 아빠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수연이 벌떡 일어났다. 시기가 안 맞아요. 남편분이랑 처음 관계를 가진 시점보다 임신 시기가 더 앞서요. 그럼 다른 남자 아이란 소리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겠지만요. 수연은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민희가 정훈이를 속인 건가? 이 사실을 남편분이 알까요? 모를 겁니다. 그 여자가 절대 얘기 안 했을 테니까. 수연은 한참을 생각했다. 이 사실을 정훈에게 알려줘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 결국 수연은 결심했다. 알려주기로. 그날 저녁 수연은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수연 씨? 무슨 일이에요? 만나야 할 것 같아요.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데? 전화로는 안 돼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해요. 두 사람은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정훈은 여전히 초췌한 얼굴이었다. 무슨 얘기예요? 민희 씨에 대해서요. 정훈의 표정이 굳었다. 민희가 왜요? 그 사람. 전에도 유부남이랑 만났었대요. 뭐? 2년 전에요. 그때도 불륜으로 소송을 당하고 위자료를 물었대요. 정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수연이 서류를 꺼냈다. 당신한테 매달 300만 원씩 받았더군요. 6개월 동안. 정훈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수연이 심호흡을 했다. 뱃속 아이. 당신 아이가 아닐 수도 있대요. 뭐라고? 정훈이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시기가 안 맞는데요. 임신 주차를 계산하면 당신이 아빠가 아닐 가능성이 높대요. 정훈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럴 수가. 민희가 날 속인 거예요? 그런 것 같네요. 정훈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뭘 한 거예요? 이제야 후회되나 봐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수연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정훈이 수연의 손을 잡았다. 수연은 손을 뿌리쳤다.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싫어요.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DNA 검사해 보세요. 그리고 진실을 확인하시고요. 수연 씨, 정훈이 불렀지만 수연은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다. 2주일 후 정훈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연 씨 나예요. 뭐예요? DNA 검사 결과 나왔어요. 그래서요? 내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니한테 따졌더니 실토하더라고요. 다른 남자 아이래요. 그것도 전 남자친구. 그랬군요. 그리고 돈도 사실 필요해서 받은 거래요. 빚이 있었대요. 역시 그랬군요. 수연은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완전히 속은 거예요.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제야 깨달았나 봐요. 수연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훈이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한테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네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도 싫어요. 그래도 정말 미안해요. 30년을 같이 산 사람을 내가 이렇게 배신했으니. 알았어요. 이제 전화 끊을게요. 수연 씨, 뭐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나를 용서할 수 있어요? 수연은 한참을 침묵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연은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수연은 혼자 소파에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 30년의 결혼 생활. 그 중에 좋았던 기억도 많았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첫 집을 마련했을 때, 가족여행을 갔을 때.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쓰라린 추억이 되어버렸다. 배신의 아픔이 너무 컸다. 수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다. 젊은 시절의 정훈, 아이들, 그리고 자신.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수연은 중얼거렸다. 그때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저예요. 응, 민지야.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요. 그 여자가 아빠를 속였다면서요? 응. 그렇더라. 그럼 엄마, 아빠랑 다시. 아니야.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안 돼.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어. 하지만 엄마, 아빠도 후회하고 계시잖아요. 후회한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엄마, 민지야,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3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았잖아.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민지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알았어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게 최고예요. 고마워, 민지야. 전화를 끊고 수연은 다시 소파에 앉았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6개월이 흘렀다. 이혼은 최종 확정되었다. 수연은 아파트에 혼자 살게 되었고 위자료도 받았다. 미니와의 소송도 승소해서 5천만 원을 받아냈다. 정우는 미니와도 헤어졌다.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다. 회사도 그만뒀다고 했다. 모든 것을 잃은 셈이었다. 수연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먼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짧게 잘랐다. 그리고 옷도 새로 샀다. 50대 중반이지만 멋을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다. 제과제빵 학원에 등록한 것이다. 젊었을 때부터 빵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할 수가 없었다. 학원에서는 같은 또래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다들 인생의 이모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 수연은 그들과 어울리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다. 어느 날 학원에서 만난 이경수라는 남자가 수연에게 커피를 건넸다. 수연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경수는 50대 후반의 남자였다. 1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다고 했다. 수연처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연 씨는 왜 제빵을 배우려고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기회가 없었죠. 저도 비슷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하고 싶은 걸 못했거든요. 이제라도 하려고요.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졌다. 몇 주 후 경수가 수연에게 제안했다. 수연 씨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네, 왜요? 제과점 탐방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그러죠. 두 사람은 주말에 서울 곳곳의 유명한 제과점들을 돌아다녔다. 빵도 사 먹고 케이크도 맛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웃어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요즘 들어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경수가 수연을 보며 말했다. 수연 씨,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죠. 두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다. 연애라고 하기는 뭐했지만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갔다. 어느 날 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왜 혼자 사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이혼했어요. 6개월 전에.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연이 미소 지었다. 오히려 이혼하고 나서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힘드셨을 텐데. 힘들었죠. 엄청.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경수가 수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수연 씨,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수연은 경수의 손을 잡은 채 미소 지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1년이 흘렀다. 수연은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다. 경수와 함께였다. 두 사람은 동업자이자 연인이 되었다. 가게 이름은 다시 시작이었다. 수연이 지은 이름이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였다. 오픈 첫날 딸 민지가 아기를 데리고 왔다.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민지야. 빵 정말 맛있어요. 대박 날 것 같아요. 손님들도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수연은 바쁘게 움직이며 빵을 포장하고 커피를 내렸다. 경수도 옆에서 도왔다. 수연 씨, 손님 많네요.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일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수연은 가게 밖으로 나왔다. 저녁 공기가 상쾌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사람이 보였다. 정훈이었다. 수연을 보고 있었다. 수연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정훈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수연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경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예요? 아무도 아니에요. 수연이 미소 지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일도 손님들이 올 것이다.
맛있는 빵을 만들어야 한다. 수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30해의 결혼 생활은 끝났다. 하지만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수연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반죽을 치대고 빵을 굽고 케이크를 장식했다.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저녁이 되자 경수가 물었다. 수연 씨 저녁 먹으러 갈까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어때요? 그럼 거기로 가요. 두 사람은 가게 문을 잠그고 나왔다. 손을 잡고 걸었다. 거리는 어두웠지만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다. 수연은 경수의 손을 꽉 쥐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수연은 그렇게 생각하며 걸어갔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 같았다. 한편 정우는 혼자 원룸으로 돌아갔다. 좁고 어두운 방, 아무것도 없는 공간.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다. 사진첩을 열었다. 예전 가족 사진들이 나왔다. 수연과 아이들.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 내가 다 망쳤어. 정우는 중얼거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도 가족도 직장도. 정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만이 가득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왜 30년이나 나와 함께한 사람을 배신했을까? 대답은 없었다. 그저 후회만이 가슴을 짓눌렀다. 정우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누웠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날들이 계속될 것이다. 혼자서 외롭게. 그것이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였다. 그리고 민희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아이 아빠와.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돈도 없고 사랑도 없었다. 가끔 정훈이 생각났다. 그를 사랑했을까? 아니, 아니었다. 그저 편하고 돈이 있는 사람이었을 뿐. 하지만 이제는 후회했다. 욕심을 부린 대가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민희는 아이를 안고 좁은 빌라 계단을 올라갔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올 것이다. 내가 선택한 삶이야. 민희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수연은 행복했다. 진짜 행복했다. 50이 넘어서 찾은 행복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다. 수연은 경수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먹으며 웃었다. 경수 씨, 이거 정말 맛있네요. 그쵸? 제가 고른 거 믿으셔야죠. 그러게요. 두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했다. 창밖으로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수연의 인생도 계속되고 있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더 행복한 방향으로. 스토리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 기다려주세요.